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관계론 4주차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통합이론, 교재에 나온 대로 통합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상호의존 이론에 대한 거, 통합이론과 상호의존 이론, 그리고 세계사회화론이라고 교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제사회화론하고 비교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다 그 시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현실주의 시각과 자유주의 시각을 대별해서 지금 크게 보고 있죠. 그 시각에 입각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서는 자유주의 시각에 입각한 몇몇 이론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이론이라든가 상호 의존 이론, 그리고 또 세계사회론, 세계사회론, 아니면 국제사회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시각의 토대를 두고 구체적으로 더 발전된 이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은 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국제관계 현상을 관찰하면서 그 현상을 좀 더 잘 묘사하고 잘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미래를 예측하고 적절한 우리가 원하는 처방을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론을 발전시키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 그죠? 이 현상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현상들, 우리가 귀납적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데, 과학을 할 때 우리 사회과학이라고 하죠. 사회과학도 과학인데,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관찰하는 다양한 현상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그 정보들의 공통점들을 뽑아내서 공통점들을 통해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이 이론이 현실주의 시각에 어떤 전제하는 것과 자유주의 시각에서 전제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포함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현상을 잘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처방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노력들을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 하니까 요러요러한 이론들은 자유주의 시각에 입각한 것이다 하고 공통점을 한번 묶어버리는 거고, 요러요러한 이론들은 현실주의, 자유주의 시각에 입각한 아이디어에 입각한기도 했지만 그래도 현실주의 아이디어에 더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해서 그런 이론들은 현실주의 이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이렇게 짓는 것이지, 무슨 뭐 이렇게 칼로 두부나 무를 베듯이 이것은 자유주의, 이것은 현실주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 그것은 어떤 거예요? 자연과학에, 수학에 더 가까운 인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회과학은 그렇게 수학이나 자연과학처럼 딱딱 디지털로 구분하기보다는 서로 연관성 상에서 유형을 분류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사회과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대학에 와서 사회과학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마 처음이거나 아니면 초기이기 때문에 많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자꾸 접하고 또 교재를 읽고
또 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 토의하고 또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익숙해질 겁니다. 이론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에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관찰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의 견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쨌든 봅시다. 통합 이론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이 통합 이론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통합이라는 말은 분리되어 있는 것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합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국제 관계가 어떤 기본적인 행위자들의 어떤 단위가 있죠. 그 국가라는 기본적인 주요 행위자가 있죠. 근데 그 국가라는 것은 주권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권 국가가 상당히 많죠. 지금 여러분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는 주권 국가가 거의 200개 가깝게 육박하고 있습니다. 195개, 2개. 한번 여러분 유엔 웹사이트를 가셔서 한번 확인하시면 거기에 최근까지 국제 사회에서 유엔 회원국이 몇 개국인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유엔에 가입한 것이 몇 년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 7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또 과제를 또 열심히 동영상을 시청했는지 확인하는 체킹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연도가 언제인가? 우리 48년 8월 15일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유엔 회원국이었느냐 아니면 그 후였느냐, 그죠? 그 연도를 찾아서 항상 이야기할 때는 누가 뭐라 그러더라가 아니라 소스를 밝혀줘야 합니다. 소스를, 근거를, 그죠? 어디서 그것을 확인했냐, 하다못해 들었으면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 소스를 반드시 함께 제시를 해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어의 Q&A에서 여러분 제가 과제로 따로 내지는 않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시청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언제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을 했는지, 회원국으로서 그걸 소스와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요번 지금 월요일 수업이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그죠? 28일까지 올리시는 분들만, 물론 그 후에도 안 올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제가 엑스트라 크레딧으로 수업 참여 점수로 이렇게 카운트 하는 것은 28일 월요일 하루에 한해서 올리신 분들만 제가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 주권 국가가 주요 행위자인 그렇게 많은 주권 국가가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말은 그 주권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행위자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국가 행위자들이 그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소위 세계정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국가가 지금과 같은 주권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그 주권을 상위의 조직체에 다 이양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겠죠.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이양한 대상인 그 상위의 정치 권력체가 모기가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것을 통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네스트 하스가 대표적인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통합 이론 학자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어네스트 하스가 통합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그 사람의 책 The Uniting of Europe 그죠? 유럽을 유나이팅 하나로 만드는 그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년부터 57년 사이에 유럽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가는 노력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유럽의 통합에 대한 상당히 초기의 교과서적인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치적인 통합이죠. 이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인데 어떤 과정인가 하면 어떤 분리된 아까 얘기한 주권 국가일 수가 있겠죠. 그 국가 내부의 정치 행위자들이 그 정치 행위자들이 자신의 어떤 소속이나 충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 대상이 주권 국가가 아니라 주권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주권 국가들이 서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어떤 대상으로 다 그 충성이 그죠? 행위자의 충성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충성이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서가 있죠. 미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내가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 충성하는 대상이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이 국가들이 이양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조직, 국가와 같은 새로운 조직, 거기에 충성을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통합이다. 통합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통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국가가 새로운 국가가 그걸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는 아니죠. 그죠? 국가보다 상위였던 거니까 세계 정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지구체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 주권 국가 유럽 내의 여러 주권 국가들이 유럽의 주권 국가들보다 상위에 있는 유럽의 어떤 조직에 유럽 사람들이 충성을 하고 거기에 하면 그죠? 충성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통합이라는 것이죠. 유럽이 통합되면 유럽이라는 새로운 조직체가 유럽 내의 여러 주권 국가들보다 유럽인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이 아니라 유럽이 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통합이라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냥 그 통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죠? 여러 개의 국가들이 통합이 되었다 하면 새로운 그 국가들과는 별개의 새로운 실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국가들 내에 있던 행위자들, 국민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 시민들은 이제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조직체에 충성을 하는 것이죠. 우리 부산 시민들은 부산 광역시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그 실체에 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광주 광역시청의 광주 시민들이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 광역시, 부산 광역시, 대구 광역시, 대전 광역시 이를 넘어선 대한민국이라는 실체에 충성을 하게 되면 그죠? 광주, 대전, 대구, 부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대한민국으로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남북한이 통합된다 하는 개념은 뭐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코리아에 충성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된 코리아에 충성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충성하는 통일된 이 코리아는 뭡니까? 통합된 것이죠. 남한과 북한이 통합되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서 통합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권 국가가 주요 행위자인 국제 사회에서 주권 국가 이외일 뿐만이 아니라 주권 국가를 능가하는 그 상위의 어떤 실체
실체를 상정하고 그것으로 주권 국가들이 나아가고 있다 하는 현상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죠? 현상을 관찰하고 통합 이론이라는 것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합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죠. 통합 이론이 있고 국가들이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관찰을 하다 보니까 특히 유럽을 관찰하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쟁을 하지 말자 하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협력을 해 나가는데 그 협력을 해 나갈 때에 유럽인들이 자기 조국인 국가보다도 새롭게 만들어진 그 조직에 충성하게 되는 조직의 규정에 더 규정을 준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관찰하게 된 것이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니까 이게 프랑스인이 프랑스 법에 의해서 철강과 석탄에 대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프랑스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규정을 준수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관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무엇이? 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통합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론은 지구촌에 여러 지역들이 있지만 바로 유럽에, 그죠? 유럽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통합되어가는 유럽 정치의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통합이론의 첫 부분에 보면은 국제 통합의 개념은 초국가적 제도, 그죠? 국가를 보다 상위의 어떤 실체를 만들어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초국가적 제도라고 했어요. 초국가적 제도가 국가적 제도를 대체해가는 그런 과정, 그죠? 그렇게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한 국가의 주권이, 그러니까 한 국가의 주권이 뭡니까? 그거보다 더 큰 지역이나 어떤 지구촌 차원의 좀 더 상위적인 개념의 조직으로 점점 이양해가는 그런 과정, 그걸 바로 통합의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어네스트 하스가 Uniting of Europe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그런 통합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전되고 성공적인 사례로 들 때 우리 항상 유럽 연합을 EU, 유로피언 커뮤니티, EU, 그죠? 유로피언 유니언이죠. EU를 사례로 많이 듭니다. 물론 영국이 거기서 탈퇴하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한계도 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상들, 국가들이 통합되어가는 현상들을 관찰할 때 유럽을 많이 모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통합 이론의 내용과 평가 항목을 교재를 보면은 무엇을 통합할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무엇을 통합할 건가? 통합하는데, 그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주권을 국가가 아니라 국가보다 상위의 어떤 실체에 이양하는 과정, 그게 통합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주권이라는 걸 좀 더 세분해 보자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조셉 스미스 나이는 세 가지 정도로 그 주권을 경제적인 통합, 사회적인 통합, 정치, 경제, 사회, 정치, 경제, 사회 요 세 차원에서의 주권을 이양해 간다는 그런 유형으로 나누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죠? 유럽이 이렇게 주권 국가와 별개의 어떤 실체를 만들면서 그 실체의 주권을 조금씩 이양하는 것
같이 관찰되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설명을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갈퉁이나 존 갈퉁이나 칼 도이치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그래서 연방주의 이론하고 기능주의 이론 그리고 신기능주의 이론 이 세 가지를 이제 통합 이론의 주요 이론으로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방주의라는 것은 미국이 뭡니까? 미국이 연방이잖아요. 또 소련 같은 러시아도 러시아 연방입니다. 독일도 연방입니다. 그럼 연방 국가들은 뭡니까? 연방 국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권 국가로서의 그 권한을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연방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방 국가들 내에 뭡니까? 국가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그 국가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단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그 국가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는 그 작은 국가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가 뭡니까? 독일 연방을 어떤 형태로든지 형성을 해서 그 독일 연방에다가 자국이 바이마르 공화 다양한 독일의 연방 국가들이 있죠. 그 연방 소속돼 있는 그 국가들이 주권을 독일 연방에 이양을 한 겁니다. 미국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그죠? 스테이트가 뭡니까? 국가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그냥 국가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주권 국가와 혼동이 있기 때문에 네이션 스테이트하고 혼동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스테이트는 그냥 주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 미국의 주는 그냥 우리 개념의 하나의 국가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주와 이 스테이트와 연방정부와 이 주정부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기도 하고, 이 주정부는 실제로 군대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죠. 미국의 주들은 주방위군이라고 해서 주방위군을 움직일 수 있는 주방위군의 통수권자는 트럼프가 아닙니다. 버지니아 주의, 캘리포니아 주의 주군을 통수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뿐만이 아니라 군대까지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미국의 주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들이 연방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그래서 유나이티드 오브 유럽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것이 유럽 통합의 어떤 최후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겠죠. 그래서 미국과 같이 미국의 아메리카 신대륙에 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자기 독립한 그 주권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중앙 정부를 형성해서 중앙에다가 새로운 자기 국가보다 상위의 실체에다가 다 이양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연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스위스도 작지만 그런 형태의 연방이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연방주의 이론의 핵심은 뭡니까? 정치적으로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주의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와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치와 법, 제도를 통해서 국가들이 자국의 주권을 이양하게끔 하면 연방 그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어떤 정치 시스템이 서로 상당히 유사할 경우, 그리고 또 각 국가들이 추구하는 바가 상당히 유사할 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는데 합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정치 시스템에 또 이제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각 국가들이 추구하는 고리, 그죠? 목적이 상이하게 되면 강제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로 통합했다 하더라도 내전으로 다시 분리되는 경우가
우리는 국제사에서 많이 봅니다. 그죠? 중국이 청나라가 혁명에 의해서 신의 혁명에 의해서 공화국이 됐죠. 그런데 신의 혁명에 의해서 공화국이 될 때 청나라가 하나였던 것처럼 하나의 공화국이 된 게 아니라 청나라가 무너지니까 여러 공화국으로 나뉘었습니다. 티벳도 독립을 했고요. 신장이라든가 몽고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청제국이 와해되니까 신의 혁명에 의해서 청제국이 없어지니까 각자 자기들이 주권을 가졌다고 독립을 선언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것을 무력으로 다시 재통일한 것이 바로 국민당 장개석 정부의 소위 북벌을 통해서 이제 중화민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통일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치, 군사, 법적인 통일이죠. 그런데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다시 쪼개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만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죠? 자유주의, 자본주의 정치 시스템 이념을 지향하는 정치 주체와 그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주체가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니까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주의 통합이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고 많은 경우에 이런 내전이라든가 큰 희생을 원치 않는 희생을 동반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기 때문에 통합을 추구할 때에 이런 연방주의 통합을 지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뭡니까? 비연방주의적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주의적인 통합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기능주의 이론에 입각한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면은 조금 아이디어가 생기시겠죠. 그죠? 연방주의 이론에 의한 연방주의 통합이라는 것은 법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합의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것인데 정치적인 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죠. 그죠? 정치적인 통합이 목표라면 정치적으로 통합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기능주의에서는 그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부작용, 내전이 됐거나 그렇게 억지로 정치적으로 통합을 해놓으면 다시 또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실현 가능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독자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상위 버전에 반납한다는 이렇게 양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하는 것이 바로 기능주의의 아이디어인 것이죠. 피근한 예로 한국과 그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똑같이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두 개의 국가인데 이것이 서로의 주권을 양도해서 통일 코리아를 통일 한국을 만들어 버리면 너무나 좋은 거죠. 통일돼 버리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양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같은 민족이고 문화가 같고 상당히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정치적인 시스템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다르니까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죠? 비민주적인 그 시스템, 그죠? 킴 패밀리에 입각한 소위 현대판 왕조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꼴을 가지고 있는 정치 실체와 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해서 그죠? 정권이 계속 선거를 통해서 바뀌는 이런 꼴을 가지고 있는 정치 실체가 연방주의로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하나의 국가로 합쳐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합쳐진다 하더라도 어떤 가능성이 큽니까? 내전이 일어나서 다시 쪼개질 가능성이 크다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냐 하는 얘기를 기능주의에서는 정치적인 통합이 힘드니까 정치적인 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인 분야들, 그러니까 주권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비정치적인 경제라든가, 그죠? 사회, 문화 이런 차원에서의 비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과 통합 이런 것들을 교류를 증진시켜서 상호 의존을 심화시키자는 것이죠. 그러면 협력의 이런 경험들을 이 누적됨에 따라서 정치적인 통합의 결과를 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연방주의 통합 이론은 정치적인 통합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니까 바로 정치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법을 하나로 만들고 조직을 하나로 만들고 군사 시스템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에서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드물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주의는 정치적인 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통합의 효과를 궁극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생각보다 이 이제 기능주의적인 이 이론에 대한 그런 것이 이제 미트라니, 그죠? 미트라니가 이제 대표적인 학자로서 이제 좀 나오는데, 이 국가 중심, 그러니까 주권 국가에 대한 것을 상당히 민족주의와 주권 국가를 행위자로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기능주의에서는. 왜?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의 국가들이 뭡니까? 주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유럽으로서의 어떤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을 관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뭡니까? 서로 평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의 이익이 있으면 민족주의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되는구나. 그죠? 오히려 비국가 행위자들을 통해서 비국가 행위자들의 협력이 더 중요하게 되는구나. 그렇게 관찰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협력하는 현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어떤 미싱 포인트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권국가, 엄연히 존재하는 주권국가와 민족주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민족주의에 대한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과소평가가 기능주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정치적인 통합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경제적으로 서로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이익이니까 하다가도 정치적인 통합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바로 국가 민족주의 때문에, 주권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청춘 남녀가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합니다. 그죠? 공부하는 것도 같이 하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이렇게, 그죠? 같이 협력을 하면 좀 돈도 세이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이렇게 주머니를 합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결혼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주머니가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옛날의 세대들은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하더라도 결혼하는 거는 안 할래? 왜? 결혼하면 내가 구속받아. 결혼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야 하고 결혼은 안 하더라.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통합이 되어도 정치적으로 그런 통합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민족주의, 그러니까 네이션 스테이트에 대한 거, 그죠?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거. 그것이 바로 주권, 국민, 내셔널 시큐리티라고 하는
국가 주권을 토대로 한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 민족 국가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 보일 수는 있어도 이것이 사라질 수는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통합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냐? 이 아니라 유럽의 이익을 위해서, 유럽 제국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나가는 현상이 관찰되는 것입니다. 80년대, 90년대, 오늘날까지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메스트리히트 1992년에 메스트리히트 조약이나 2002년에 되면 돈을 하나로 그냥 완전히 경제가 하나가 되는 거죠. 돈을 하나로 유로라는 화폐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프랑스 프랑이나 독일의 마르크 안 쓰죠. 그 돈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국의 경제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마저도 돈을 안 쓰고 유로로 써버리는. 그러니까 경제 주권은 상당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럽의 EU에 이양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기능주의라는 이론으로 그걸 설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메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거, 그리고 또 유럽 단일 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합의들, 협상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는 유럽의 단일 통화를 만든다 하고 정치적인 어떤 결단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기능주의에서 얘기할 때는 그냥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상호 관계가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정치적인 통합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뭔가 부차적인 어떤 액션을 엑스트라로 취했을 때 오늘날과 같은 경제가 통합되고 더 발전된 통합의 형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더 추가했느냐를 관찰하다 보니까 그것은 각 국가가 자국의 주권을 일부 양도하는 것을 서로 국가들이 협상을 통해서 조약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각국의 국내의 국민들에게 국민 투표를 통해서 추인을 받아서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교류를 심화시키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노력들, 정치인들, 정치적인 노력, 법적인 노력이 추가될 때 통합이 심화된다는 그 현상을 이렇게 관찰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론화하다 보니 한 것이 바로 신기능주의인데 통합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 심화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치적으로도 언제까지는 2단계까지 통합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는 2단계까지 통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시간표를 정해놓고 정치적으로 그걸 견인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통합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신기능주의는 연방주의 통합 이론과 기능주의 통합 이론의 어떤 을 합쳐진 것이라 그럴까요? 연방주의 통합 이론에 대한 것. 비정치적인 통합이 정치적인 통합을 궁극적으로 도출해낸다. 그렇지 않더라. 기능주의 연방주의는 통합을 하려고 그러냐? 정치 통합이 목적이냐? 그럼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면은 통합이 되는 거다. 근데 그런 통합이 안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무조건 통합으로 정치적인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을 촉진시키면 정치적인 통합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오지 않더라. 그럼 정치적인 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정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통합을 촉진시키되 정치적인 시간표를 정해서 그 비정치 차원의 교류협력 심화 통합을
정치적인 통합이 되도록 끌고 가는 정치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신기능주의 이론인 것이죠. 요 교과서에 설명 쭉 한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연방주의 통합 이론이 좀 간과한 것이 주권 국가들이 그렇게 쉽게 주권을 이양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간과해서 주권 국가들이 서로 이익만 있으면 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통합할 거라는 그런 것을 부정을 하게 그것이 너무 나이브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기능주의 이론의 한계, 간과한 것이라면 역시 주권 국가가 주권을 이양하는데 그렇게 이양하는데 상당히 인색하다는 거. 경제적인 협력이 자동적으로 정치적인 협력으로 통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그럼 신기능주의는 어떤 것인가? 신기능주의에 의해서 상당히 유럽이 지금까지 통합되어 상당히 통합 수준이 높은, 조금만 더 가면 이미 경제적으로는 돈도 하나고, 그죠? 마켓도 하나고, 정치 군사적인 그런 분야만 제외하면 유럽은 거의 모두 다 하나의 국가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심지어 대학을 가는 것도 유럽 EU 멤버 국가들은 어느 나라에서 대학을 가도 다 무료입니다. 다 패스포드도 서로 구별돼 있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브렉시트 하기 전에는 영국이 뭐 프랑스나 독일, 이태리 그런 데서 영국 사람들이 대학을 가더라도 무료입니다. 똑같이. 근데 이제는 브렉시트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럽의 국가들에 가면 수업료를 내야 될 수도 있고 또 패스포드를 따로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그럴 정도로 EU는 상당히 통합이 진전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기능주의였는데, 그러면 유럽 통합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처럼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오브 유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탄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영국이 뛰쳐나가고 또 많은 문제들이 노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또 신기능주의가 갖는 한계인 거죠. 신기능주의가 다 설명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다 통합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인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주권국가, 민족주의, 그죠? 국가 주권이라는 그러니까 국제 관계에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 아이언로라 그럴까요? 철칙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 바로 주권 국가 원칙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주권 국가 원칙을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기능주의도 유럽의 통합을 설명하는데, 또 왜 유럽이 통합이 되지 않는가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간의 협력도 좋고 뭐 다 설명을 하지만 결국 주권 국가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인류가 주권 국가 주권이라는 이 개념을 넘어설 수만 있으면 세계 정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물론 국가 주권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웨스트팔리아 조약을 통해서 불과 400~500년 전에, 그죠? 500년 전에 유럽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만들어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만들어진 개념이니까 이 개념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글쎄요, 우리가 뭐 100년, 200년, 300년을 생각을 한다면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 최소한 21세기 안에서 본다면 20세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주권 국가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국가 주권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 나오기보다는 이 주권, 국가 주권이라는 개념의 어떤 불편한 점, 그죠? 주권 국가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개념 정도로는 발전할 수 있다고, 진화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주권 국가를 대체할 수 있는, 주권 국가 개념이 사라져버리는 새로운 개념이 이 금세기에 나타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주권 국가는, 국가 주권은 상수로 하고, 그럼 주권 국가들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협력하고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각각의 국가들에게 이익이 되고 나아가서 지구 공동체, 세계 공동체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주권 국가를 말살하고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인류에게 기여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현실성 있는 그런 노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 의존 이론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인터디펜던스 티오리라고 하는데, 여기 상호 의존 이론이 이제 코헤인하고 나이 주니어가 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능주의, 신기능주의 설명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한 것이, 국가들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무역 증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호 의존돼 있다는 겁니다. 상호 의존돼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전쟁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그런 얘기고, 또 이런 상호 의존을 통해서 또 이 상호 의존이 어떤 국가 안보나 어떤 이런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경제나 문화나 이런 비정치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헤인이나 나이는 이런 국제사회에 서로 상호 의존되고 협력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한 이제 것이 결과가 이제 상호 의존 이론인데, 이제 이 상호 의존 이론이 또 얘기하는 거는 어떤 뭐 단순하게 뭐 어떤 하나의 모델로, 하나의 이론으로 국제사회 현상을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모델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왜? 국제사회가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에는 경제 과정 모델, 이슈 모델, 국제 기구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경제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이슈별로, 사안별로 국가들이 협력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또 관찰을 했고, 또 국제 기구라는 새로운 것, 국가 이외의 새로운 행위자의 탄생,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국가 기구 모델 뭐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국가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를 주요 행위자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 국제기구가 나왔죠, 그죠?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도 국가처럼 동등한 입장에서의 행위자로 상정을 하고 이제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국제 사회에서 이렇게 아무리 상호 의존되고 뭐 해도 국가 전체 세계 정부가 탄생한다거나 정치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된다거나 아니면 더 거기에 근사한, 최소한 전쟁을 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더 가는 그런 결과들은 관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 의존이 됐던 상호 의존이 안 됐던 국가 간에 서로 갈등하고 전쟁하는 현상은 여전히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보다 국제사회에서 국제관계 현상에서 생각보다 민족주의 그러니까 주권 국가를 바탕으로 한 이 민족주의 국가 민족주의라는 것이 생각보다 끈질기게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가는 거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관찰을 하니까 그렇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국가가 주권 국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주권 국가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지속성을 관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세계 사회론 국제 사회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 사회론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통합 이론에서 얘기하고 기능주의에서 얘기하고 또 우리 여기 얘기하는 상호 의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뭡니까? 국가와 국가가 행위자와 행위자가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의존되어가는 주로 뭡니까? 주로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 기구를 통해서 그죠? 국제 규범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간다든가 이런 거는 협력하고 하나로 합쳐지는 나가는 그죠? 법이 국가별로 따로따로 있었었다면 이제는 국가를 떠나서 국제법이 국내법 못지않게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들도 국제법을 준수하려고 점점 더 노력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을 관찰하면서 이 국가들의 관계 이 장을 뭐로 보는 겁니까? 하나의 사회, 국내 사회가 확대된 사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사회, 글로벌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국제 사회로는 글로벌 소사이어티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다. 그죠? 글로벌이라는 것은 지구 차원에서 하나의 관찰 단위 공동체로 보는 반면 국제 사회라는 것은 지구 차원에서 하나의 다와이가 아니라 그 안에 국가들, 스테이트들, 네이션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 네이션들 간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보는 것에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과정을 얘기한다면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에서 더 심화되면 글로벌 소사이어티가 되는 거겠죠. 그게 더 심화되면 월드 거버먼트 지구가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읽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대면 수업을 6주차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또 좀처럼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지 않아서 부산 광역시에서도 각 대학에 강력하게 비대면 수업을 권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6주차도 비대면으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럼 7주차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는 또 그 후에 또 이제 또 학교에서 계속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계속 웹사이트나 또 학교 알림을 통해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저도 학교를 통해서 전달받은 걸에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기 과제 혹시 올리지 못하신 시간 맞춰서 올리지 못하신 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올리지 못했어도 그대로 다 준비를 하시고 과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면 수업을 할 때 그걸 못 냈던 것들 프린트 해가지고 한꺼번에 거둘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밀린 게 혹시 있으면 한꺼번에 나중에 해서 어려움 당치 마시고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우리 5주 차에는 이제 대안 이론들 이 교재 대안 이론은 제가 작성을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요약하는 또 그 과제를 제가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죠. 예, 여러분 무슨 문제 있거나 질문 있으면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해서 약속하면 뭐 한두 분씩 와가지고 마스크 하고 우리 얘기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여러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